네, 오늘 S&P 글로벌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래시 속보치가 나온 거죠. 시장에서는 S&P 글로벌 PMI와 ISM 제조 PMI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건 ISM PMI를 더 중요하게 많이 봅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S&P 글로벌에서는 미국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모를 좀 많이 부각시킨 점도 많습니다. 두 기관만의 차이도 있을 테지만 어찌됐든 이 4월달 데이터가 가장 빨리 나왔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 경기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이 S&P 글로벌조차도 지금 4월달 데이터에서는 경기 활동 성장률이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래시 속보치 데이터이기 때문에 추후에 확정치가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변동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대체적으로 이 속보치 응답을 많이 살펴보게 되죠. 전체 설문 응답의 85% 정도를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경기 활동 성장률이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 신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경기는 신뢰 측면이고 심리가 크게 영향을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이런 면에서 저는 임계 수준까지 도달한 미국 경기 흐름이 최근 꺾이는 데이터가 S&P 글로벌 조차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축소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경기가 확장되는 구도로 넘어가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에 굵직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관세 우려가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 관세라는 방법 자체는 결국 미국 내 수요를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어질 것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불리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마진 축소로 이어지는 그런 의미로 흘러가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로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식의 무역 적자를 해결한다라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이 관세 이후의 감세라든지 부양책이라든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도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은 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제조업 부분의 제품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소비자 물가가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ISM 조사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실제 소프트 데이터긴 하지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S&P 글로벌 PMI의 흐름,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도 정리를 해보면 3월달 53.5가 나왔죠. 여기에 4월달은 51.2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는 차트가 이제 최근 데이터 4월달이 맞는데 이게 지금 오타죠. 지금 S&P 글로벌이 오타를 낸 부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4월달 데이터 51.2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결국 이런 하락은 3월달이 좀 높았잖아요. 53.3이었는데 이게 3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금 떨어진 폭이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빠르게 둔화가 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서비스 보시게 되면 51.4로 나왔습니다. 2달 연속 낮아지는 흐름인데 서비스 활동 성장도 급격히 둔화가 되고 있죠. 지난 1년간 두 번째로 약한 확장세의 모습이다. 이런 결과는 신규 주문 둔화에 따른 모습이고 서비스업의 신규 수주가 지난 11개월 중에 두 번째로 낮은 증가폭을 기록을 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죠. 경기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서비스업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광이라든지 무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비스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23년 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조업 생산은 3월의 감소세에서 소폭 벗어나서 반등하는 오히려 상승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확장세가 제한적이긴 했으나 여전히 소폭 반등하는 상승세의 모습을 이어왔고 국내 주문이 오히려 증가를 했다. 아무래도 사재기 현상의 영향으로 공장 신규 주문이 다소 늘었고 그렇긴 하지만 수출 주문에 뚜렷한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전반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상승폭은 미비했다. 크게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부 사례에서는 관세가 국내 고객의 신규 주문 증가를 견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게 S&P 글로벌이고요. 다만 그 부분은 미비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외 판매 감소가 더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달 조사된 기업들의 미래 전망 살펴보면 향후 1년간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3개월 연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쭉 떨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지금 위치가 22년 7월 이후에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할 정도의 위치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 팬데믹이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해놓고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치가 데이터로만 살펴보더라도 20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니까요. 이때보다 낮았을 때가 22년 10월 뿐이니까 상당히 미래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조업 부분은 서비스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상승이라든지 공급 제약, 경기 둔화, 수출 수요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지난 8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서비스업 부분도 지난해 12월 1년 반 최고치에서 계속 하락을 해서 22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4월달 데이터에서는 정부 정책이죠. 아무래도 관세의 영향으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기업이 많이 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향후 1년간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기업 수보다 많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뭐 기대 전망이 떨어지긴 했으나 그럼에도 생산이 증가하긴 할 것이다. 뭐 상대적으로 줄긴 했으나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기업보다는 많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긍정적 전망의 순 증가폭 자체가 장기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낮은 상태인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차트로 그리면 이 정도 레벨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 흐름 보시게 되면 이번 4월달은 지난 5개월 중에 네 번째로 증가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증가폭이 지난달보다는 작았고요. 올해 초죠. 31개월 최고치에 비해서는 채용 속도가 크게 둔화가 됐다.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서비스 부분에서는 소폭의 순고용 증가가 나타났고 제조업에서는 처음으로 23년 10월 이후 일자리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용은 이제 경제 전망이라든지 수요 환경에 대한 우려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관세라는 불확실한 정책 환경과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압박 우려가 기업들의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물가 우려가 되겠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는데 이런 물가 흐름 좀 살펴보게 되면 13개월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인플레이션 속도가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고 서비스업에서도 7개월 만에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할 거 없이 모두에게서 가장 빠른 속도로 물가 상승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런 가격 인상은 전반적으로 관세 영향이죠. 수입 물가가 올랐고 인건비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비용 상승을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분의 투입 비용은 22년 8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올렸고 결국 관세, 공급 문제, 환율 약세 등으로 기인해서 공급 업체들의 가격을 인상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말은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편 서비스업의 비용 상승은 3월 달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지난 6개월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파른 속도로 비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 상승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마디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제조업 PMI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4월 달은 50.7로 3월이 50.2였거든요. 소폭 상승, 반등을 했습니다. 4개월 연속해서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 예상이 49.2였으니까 이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사실 2개월 연속으로 그 개선 폭이 미비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공장 생산 측면에서 보게 되면 3월달 일시적인 감소세가 나타났는데 4월달 들어서면서 다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더불어서 신규 주문 증가세도 3월에 완만한 증가에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생산과 신규 주문 지표가 개선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에 90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얻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로 생긴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유예 기간을 활용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상승분에 대해서 재고를 비축하는 움직임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납품 기한도 여전히 느려지고 있는데 이게 공급망이 얼마나 압력을 받고 있는지도 나타냅니다. 뭐 어느 정도 느려지긴 했으나 그 정도가 3월보다는 완화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제조업 측면에서 고용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줄면서 전체 PMI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고 특별히 원자재 재고는 큰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4월달 S&P 글로벌 PMI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2분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달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기업 활동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서 시작이 됐고 이로 인해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론도 크게 떨어졌다. 동시에 물가 압력이 크게 높아졌는데 더불어서 경기가 약화되는 모습도 함께 동반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 둔화, 경기 위축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경기가 둔화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이다. 이렇게 S&P 글로벌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쉽게 금리 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 전반적인 생산량은 23년 12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를 했고 이런 생산량을 연 환산으로 따져보게 되면 1% 정도의 성장으로만 나타난다. 이런 부분이 결국 경기 둔화가 되고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조업은 관세로 인한 유익한 효과, S&P 글로벌은 자꾸 관세로 유익한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향이 있죠. 뭐 특정 업종은 일부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과대해서 게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제조업은 관세의 유익한 효과도 있지만 경제적 불확실성 마이너스죠. 공급망 우려 마이너스고 수출 감소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쇄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영향이 크지만 아직까지는 제조업이 정체 상태에 있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서비스 경제는 특히 여행과 관광과 같은 수출 측면에서 수요 성장이 크게 약화되고 둔화되고 있다. 서비스 경제가 더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게재하고 있고요. 한편 향후 1년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악화가 되었고 관세는 가격 상승의 주요 상승 원인으로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도 노동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다. 1년 이상 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인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가격 인상률이 2년 반 만에 가장 가파르다. 이렇게 높은 가격은 필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부양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S&P 글로벌이 보고 있는 미국 현재 경기의 모습은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고 물가는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이점으로는 제조업보다는 오히려 서비스업에서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